예, 방금 보신 것처럼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다시 메워지는 실태 살펴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2017년부터 비정규직이었던 일자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좀 보죠. 네, 정규직 전환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노동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려는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임금 격차를 줄여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으니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주고 운영하는 공공부문을 개선하면 민간 부분 정규직 전환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때 부산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 2,600여 개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관에서 추진을 하면 아무래도 민간 영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쓰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인데 근데 지금 뭐 정부가 바뀌면서 노동기업 방향도 다들 아시다시피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미쳤다고 봐야 될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며 지난해 7월 노동개혁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면서 기존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수정한 건데요. 우선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새롭게 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 부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을 줄여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현재 인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원 자체를 줄인다거나 단위 조직은 대부서로 바꾸는 등 관리 체계를 광역화해서 관리 인력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정원도 줄이는 걸 검토한다고 명시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거죠. 그 결과 올해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도 평가 요소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일단 지금 생겨나는 일들인데 공공기관의 효율화나 혁신 뭐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기존의 일자리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그 평가 요소가 특히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1월에 수정돼서 올라온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 등의 가산점을 10점까지 반영했습니다. 점수 1, 2점에도 큰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나섰는데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가점이 엄청나니까 거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앞서 예시로 들었던 부산시설공단의 경우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실적이 높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부문 지표가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최대 5점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점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높여야 평가가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일자리 전환 문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인데요. 결국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출렁이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 점 한 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최대 10점까지였던 것이 5점으로 줄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자리 부분은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게 그 비중이 줄었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자, 지금 일자리 문제가 불과 2017년에 지침이 마련되고 6년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안이 없겠습니까? 이게 공공기관들도 나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존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나 임시직을 채용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관마다 인력 구조가 다르다 보니 대응이 제각각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미화나 시설 분야의 인원들을 자회사에 직고용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 오히려 정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서 따로 지침을 만들고 퇴직 후에는 기간제 노동자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관성 없이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부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이 스스로 그 인사권에 대해서 다 모든 걸 이제 자주지하기는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거의 어려운 상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직원들이 뭐 권고 퇴직이나 해고된 건 아니지만
새로 생겨난 그 자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짧다든지 근무 임금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또 있군요. 전체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뭐 10개월, 11개월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아니면 시간을 짧게 해서 이제 고용 임금을 줄이고 이런 방식이 이제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죠. 교묘하게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아련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